근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는 이 체제, 기본 체제가 수령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주의 체제라는 것은 권력의 절대 독점이에요. 절대적인 행사가 이게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김정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에 이어지는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 체제. 그래서 수령은 역사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수령의 후계자가 대를 잇게 된다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북한이 권력의 내용적으로 권력 분점의 형태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대로 이 수령의 권력 절대 독점적 행사를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장성택과 김경희 나머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김정은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될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북한 체제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이제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 또는 북한 독특한 어떤 그런 북한식 개혁이나 개방 조치를 통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결론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좀 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개혁 개방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한테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 개방 중국의 그 등소평은 인민공사, 문화혁명 이런 기관을 거치면서 주자파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개방 지도부라는 게 있었고 이것이 중국 국민들한테 일정하게 신뢰를 획득하고 있었던 그런 편이에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면서 이 말하자면 이 지도층에 대한 이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내면서 주민들을 이미지상으로라도 한번 주민들에게 그런 관심을 잡을까. 그러니까 개혁 개방하려고 그러면 개혁 개방 지도부가 잘 설립이 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임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개혁 개방의 마스터 플랜이 다 제대로 만들어져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2002년도에 장성택이 이제 한국의 경제시찰단으로 왔는데 그때 단장은 박남기 재정계획부장이었습니다. 이 황자엽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박남기가 북한에서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밝은 최고 권위자였다. 근데 이 사람을 화폐개혁의 책임을 물어서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 있는다. 저는 그건 난망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교관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도 외국에 그러니까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했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에서 자료를 각종 국가 통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면 돈을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근데 각종 국가 통계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만들 수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국제통화기금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해요. 결정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수령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개혁 개방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이걸 성공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실천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저는 농담 삼아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진짜 비 오는 달밤에 불타는 아이스크림 먹자는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만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